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자, 그, 저는 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데,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어떤 사회 시스템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태국이란 나라의, 어, 그 위치, 그리고 자연적인,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태국이라는 정치나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태국이라는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격이나 그런 것도 호감이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에서 얼마 전에 방콕에서 그 16개 국인가가 모여서 어,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RCEF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것입니다. 15개 나라가 서명을 했으니 그 중에서 인도는 빠지고 근데 그 15명 15국가가 그 세계의 어떤 무역 구조로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방콕에서 그런 협정을 맺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먼 미래에도 내다보고 가까운 미래 또 당면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한국은 환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국가. 물론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이란 명칭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코리아에서 제가 말하는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나라의 그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주원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돌아보면 참으로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왜 또 이 말을 제가 하냐면 정치라는 게 무엇일까? 예전에는 정치는 그야말로 소수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고 그 정치는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다른 말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처음부터 태생이 사람들
쉽게 말해 그 국민들,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자기의 입맛대로 이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기술직도 있었고 그 다 명칭이 있겠죠. 또는 이제 양반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권리나 또는 해야 할 바를 정해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행동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쌀이나 어떤 생산품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방침에 대항하면 죽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반역이라 무시무시한 말 반역이나 또는 내란 뭐 이런 식으로 그 권력은 정치는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를 위반하면 거기 엄청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물론 정말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면 바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 정치라는 것에 감히 낄 생각을 하거나 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신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판에서 노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정치적인 결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 조선이라는 나라, 국가가 세운 여러 가지 법칙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왕이 있고 또 그런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왕이 지금 새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와 한 개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는 문이 점점 열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방송을 통해서 미래 정치를 선도하는 어떤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아무나 해야 되는 것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학벌을 가지고 있든 엄청난 지식이 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정치도 결국은 사람 관계,
사람과 물건의 관계, 이런 관계를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말하자면 더러운 정치는 뭐냐?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 다른 사람들 잘 이용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뽑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정치를 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다행스럽지만 우리도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 또는 장관 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저는 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공약인 것입니다. 결국 정치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이 사회, 경제, 모든 것들,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이나 여당이나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어도 이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을 잡거나 어떤 성공을 하면 주원장이 그랬듯이 가난한 농민으로서 또 어떤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난한 농민을 벗어난 것입니다. 주원장이 되어도 가난한 농민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지위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누리는 것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도 그 대통령이 지금 누리는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축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의 이른바 상류층을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앞으로 밝혀나갈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루 3번이든 2번 밥 잘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통신할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적당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탁월하고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특출한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엔진이, 석유로 가는 엔진은 문제가 많습니다. 배출가스도 있고 석유라는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들 인간의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출한 비범한 사람이 석유 대신, 전기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소음도 없고 매연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또 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나 납득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럴만하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사람이 우리가 정한 최대한의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적대적인 그 M&A, 인수합병을 통해 이 회사들이 하는 긍정적인 활동, 결국은 어떤 생산활동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어떻게든지 주식을 뻥튀기 시켜서 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은 돈을 벌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며 좋은 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저지른 비리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도, 그런 것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자기의 특출한 재능과 비범한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능력을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구멍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이 있기 전에 그 당시에는 구멍가게만 운영해도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멍가게에서는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편의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회 발전이라 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기업에 적합한, 그리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금 결정이 있어서 그런 법률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정치로 인해, 거기서 만들어진 법령으로 인해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무관심 한다고 해서 정치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정치 행위는 내가 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있지만 정치판에서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대학 입시도 정치의 산물이며 모든 이 경제 활동도 다 그런 산물입니다. 그런데 전 먼 미래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가까운 미래, 바로 현실로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도 얘기하지만,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다 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우리는 그런 세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RCEP라는 그 협약을 맺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이 아시아권, 그런 조금 더 진화된 협약체를 우리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상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은 무역인데, 이것은 사람 간의 자유 거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이 태국에 가서 일정 기간, 그 이제 호주 간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있는데, 그렇듯이 예를 들면 내가 태국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태국 사람처럼 단기간 시민권을 받아서 단기간 살아가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지구,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더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어떤 인적 교류를 통해 결국은 종국에는 이 EU가 그 유럽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 지구인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만 세계 통일, 커다란 권력자가 생겨서 세계 통일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전 지구인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태국 가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반대로 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와서, 또는 필리핀, 또 여러 가지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권 나라들에게 자유롭게 일정 기간 동안은 왕래하며 그 나라의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험을 하는 이러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우리 한국에서, 그 RCEP는 중국에서 주도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단기 시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기, 이 프로그램을 맺어가면서 여러 나라들과 전 지구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된다면 만일 거기에서 우리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군대가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체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가칭으로 보자면 아시아 시민권 협약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이제 우리는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